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혼자서 결정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 만나게 되죠. 혼자서 결정하기 힘든 일들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드리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괜찮아.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자, 오늘도 아주 어려운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연 들어주시면서 과연 이 사연 주신 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지 이 두 분의 현명한 또 조언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힘들게 노력해서 어느 정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한 30대 가장입니다. 저 같은 사람 두고 아마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다라고 할 겁니다. 대학 때는 소위 명문대라는 걸 다니면서 명문 여대생들과 함께 수업 듣고 대화를 나눠봤지만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건요. 친구든 배우자든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고생 모르고 유복하게 자란 여학생들과는 왠지 대화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비록 아내의 이른바 스펙은 제가 다니는 직장 동료들보다 뒤떨어졌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환경만 좋았더라면 그들보다 몇 배나 잘 돼 있을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부부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고 양가 가족들에게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일정한 생활비 보태드린 것 이외에는 부모도 형제도 우리에게 과도한 기대를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혼 전에 월급 타면 친정 식구들 생활비로 내놓던 아내도 제 말에 동의를 했고요. 결국 친정 부모님과 갈등까지 겪으면서 친정에는 어느 정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이도 태어났고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내가 좀 달라진 겁니다. 아내는요, 아이를 낳기 직전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부터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출산 직전에야 일을 쉬어본다는 아내가 저는 좀 짠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육아에 전념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평생 처음 돈 걱정 없이 쉬면서 아들 키우며 이 살림하는 맛을 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소비로 이어질 줄은 몰랐던 거죠.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각종 육아용품으로 시작을 해서 그릇이며 주방기구, 또 옷, 가방 등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쇼핑하느라 오히려 살림을 소홀히 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사들이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부부는 자주 다투거든요. 저는 아내가 쇼핑 중독이다 이렇게 퍼붓고 아내는 나도 한번 사는 것 같이 살아보고 싶다. 내가 만난 여자들 다 이렇게 산다.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다더라. 왜 나만 죽을 때까지 궁상맞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그 정도 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아내는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 쓰는 재미를 알았고 또 지난 시절에 궁핍까지 보상받으려 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오직 돈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지만 제 목표는 딱 하나. 제 자식은 저처럼 고생 안 해도 되게 자식에게는 좀 풍족한 환경을 물려주자 이것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건을 사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당분간 아내의 응어리가 풀어질 때까지 이 고삐를 좀 늦추고 기다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이혼을 불사하고서라도 초장의 습관을 고쳐 놓아야 할까요? 네, 아내의 과소비가 걱정인 30대 남편분의 사연인데 끝에 제가 살짝 사연을 읽으면서 조금 흔들렸던 건 이분이 약간 좀 건방진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고삐를 늦추고 기다려줘야 되냐 아니면 초장의 습관을 고쳐놔야 되냐 이건 다 약간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좀 것처럼. 아내분을 너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 아주 위험한 생각. 그렇죠. 아주 위험한. 그렇게 성공적으로 그동안 쌓아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네. 사연 주신 분이 조금 섭섭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그 젊은 30대 생각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고요. 여튼 이 사연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곽지연 리포터가 들어왔거든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권을 아내한테 맡기고 좀만 더 기다려 보세요. 아니 경제권을 자기가 이제 갖고 있으면 어쨌든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다들 사람 사는 일이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뭐 어떻게 옆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뭐 그게 잘 바뀌진 않을 거고 경제권에 대한 책임감이 좀 있으면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우선 기다리면 아내분도 이렇게 사다가 그만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아내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아기만 키우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채우려고 이렇게 주방기구나 아기 용품으로 그런 걸 좀 자기 소비를 하면서 채우는 것 같아요. 자기 옷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하다 보면 이것도 실증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아내분이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도 약간 좀 기다려주는 편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초장인데 습관 고친다고 이혼한다는 것 좀 자체가 좀 그런 것 같고 그 와이프를 어느 정도 설득을 시키면서 좀 기다려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 애기도 있는데 뭐 자기 거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그쪽으로 푸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이해를 해주고 좀 기다리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안 고쳐지면 뭐 카드를 다 정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런 방법? 금전적으로 압박을 주는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금전적으로 압박을 주다가 아마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시민분들도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상당히 좀 여러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아내가 지금 소비가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이 남성분이 보실 때 남편분이 보실 때 갑자기 소비가 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왜 갑자기 소비가 늘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네. 남편의 자기 우려감, 불안감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자기 시각으로 보는 거지. 네. 아내는 지금 써야 될 돈을 쓰고 있는 관계다. 저는 이렇게 봤고요. 왜냐하면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 쓸 시간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네. 돈을 좀 쓰는 시기, 아이가 태어났고 이제 가정에 이제 살림을 하는 주부의 역할로 이제 지금 네,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쏠쏠하게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사드리고 아이한테 필요한 걸 지금 사고 있고 그 단계가 아닐까. 그전엔 너무 오히려 못 썼던 그렇죠. 거군요. 예, 쓸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너무 허리띠를 너무 졸라맸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분도. 네. 왜냐하면 아내도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데서 이제 네네네. 태어났고 또 아주 어린 시절부터 또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소비를 해본 경험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는 소비를 좀 하는 것들을 지금 조율하는 시기인데 네. 남편은 계속 아내도 관리 대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 이게 낭비인지 네. 과소비인지 정말 쓸데없는 것인지 하는 것은 남편의 관점이 아니고 네. 일반적인 기준, 상식, 그죠? 그리고 쇼핑 중독이라고 예를 들어서 진단 정도 하려면 네. 전문가가 판단을 내려야지 본인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그러면 그게 문제죠. 그래서 쇼핑 중독이라고 하면 네. 정말 필요 없는 물건을 사거나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때 우리가 붙이는 문제지 이렇게 자꾸 그죠? 매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쇼핑 중독 정도까지 갔다라면 아내도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뭐 카드라든지 카드값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냥 인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내는 오히려 당신은 돈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두 분의 관점을 조금 조율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연 주신 분께는 거듭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목표는 단 그러니까요. 하나. 예. 제 저도. 자식은 저처럼 고생 안 해도 되게 네. 풍족한 환경을 물려주자. 그러니까 좀, 여기에서 이제 네. 더 걸리는 건 뭐냐?
단 하나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도 행복하게 살면서 자식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더불어서라는 거 아니고 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로지 단 하나에만 아주 목표 하나만 딱 매진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네.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가만히 줬던 그 아픔이 너무 지나쳐서 과도하게 어떤 문제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족한 환경이라는 건 물질적인 환경인데 네네. 엄마 아빠가 잘 지내고 그죠? 그 환경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네. 자기의 욕구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분이 정말 세상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잘 모르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미뤄짐작이건데 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아내의 그 고충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네. 얼마나 도와주고 얼마나 참여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일만 해왔던 그 여성이 네. 아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지금 뭐 신생아 같아 보이는데요.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데 꽤 많이 필요해요. 병원비에서부터 뭐 용품에서부터 그걸 오히려 잘 모르시는 게 아닌데. 네. 네. 이제 저랑은 정말 이게 반대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제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 계속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사실 뭐 예전에 뭐 다들 비슷했습니다만 하여튼 없이 많이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서 지금쯤 돼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나중에 좀 없어도 별로 이렇게 크게 겁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애들은 좀 이렇게 없이 키우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것도 또 목표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애들은 하여튼 가능하면 풍족하지는 않게 키웠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전 뭐 참 뭐 긍정적인 쪽으로 잘 보시네요. 아이들한테 결핍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줘야 돼요. 네. 결핍이 없고 자기가 필요하지도 않은 걸 부모가 막 알아서 안기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봐서 네. 정말 결핍을 느낄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다 적당한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너무 정말 그렇긴 하죠. 삶에 대한 결핍 때문에 네. 중요한 것들을 돌보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또 너무 치우치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요즘 이제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줘야지 정도 생각을 해야 적당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 보면 너무 이쁘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제 맨정신으로는 결핍을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만 보통 정도가 되지 그냥 웬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넘치는 걸로 그냥 가다 보면 이거 끝도 없이 쓰겠더라고요. 오늘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아주 잘 하시네요. 진짜. 예. 생각만큼이라도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뭐 딸바보 손주바보 사랑 관심도 지나치면 사실은 별로 그죠? 네.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인데 자꾸 쇼핑 중독이라고 생각하고 미래가 걱정되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환경을 주고 싶은 그죠? 네. 스스로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는 이분의 태도나 가치관도 네. 하루아침에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사연을 주신 분 입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좀 조언을 드리면 네. 적절히 뭐에 쓸 건지 기본적인 예산을 짜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네네. 이분은 기다리면 계속 더 이게 심해져서 정말 쇼핑 중독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이제 도사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대안을 하면 네네. 일단 예산을 짜시고 예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좀 지켜보시는데 그래도 더 지나치시면 그죠? 항상 쇼핑에 대한 어떤 자극 같은 게 네. 노출이 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계획적인 소비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케이블 TV 같은 걸 좀 자제를 한다든지 뭐 사기 전에 구매 목록을 함께 좀 짜본다든지 아니면 진짜 신용카드가 남편의 그냥 우려가 아니라 지나치게 지출이 심하면 체크카드로 한번 좀 돌려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런 아내의 욕구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가서 쇼핑을 좀 한다든지 뭐 그런 뭐 방법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네네. 이제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었던 게 옆에서 자꾸 돈을 자꾸 쓴다 이러면서 자꾸 체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심리적으로 반발심 같은 게 반발심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내는 지금 정상 궤도로 가고 있는데 네. 남편이 자꾸 너 돈 쓰냐 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조절 능력을 오히려 상실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발심, 거부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조금 알아가는 과정인데 네. 아 내가 요 부분이 좀 결핍이구나 이러면 좀 채울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전혀 옷에 대해서 정말 어린 시절에 너무 못 입고 못 살았어 이러면 네. 아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약간 과소비라 남들이 자기한테는 이제 약간 과소비지만 아 내가 요거를 나한테 상품으로 좀 줘야지라고 하면서 좀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요 부분이 아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는 네네. 아내의 의견을 좀 존중했으면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좀 나눠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여보야 오늘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나 기분이 이랬어. 그리고 나 이런 부분이 내가 예전에 많이 못 샀는 걸 샀더니 기분이 되게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서 좀 함께 나누면 이렇게 조율을 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과거의 어떤 결핍이나 상처나 아니면 그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남편하고 진짜 차 한 잔 나누면서 아니면 맥주 한 캔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네. 저녁 식사 후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네. 충분히 이거는 자기 조절 능력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 어떤 충동 구매도 스스로 좀 줄여나갈 수 있고 네, 네, 네. 또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 아내분을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그래서 마음이 좀 더 네. 윤택해지면 아마 이 소비로 가는 게 만약에 이제 이 경제 상황에 비해서 좀 많이 소비하시는 게 이제 사실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아내분이 좀 허한 마음이 있어서 소비로 좀 채우실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네, 그럼요. 그렇게 많이 돼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네. 남편이 아내의 네.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고 네.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가도 좀 개발하고 취미 활동도 하게 되면 훨씬 줄죠. 그래서 왜 그 자존감이 낮거나 네. 우울증 있으신 분이 과소비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실제로 나는 무엇인가 자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외향적으로 치장하는 거 내지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조금 더 관점을 두면서 비싼 거, 네, 명품 요런 데 이제 꽂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 아내분은 저는 그동안 그럴 뿐이라는 그거를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어요. 이 사연에서 잘 살아왔고요. 열심히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좀 많이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제가 염려되는 거 이 남편이 너무나 인생을 네. 자기 계획대로만 쭉 가는 거를 다 했어요. 네네. 가족 관리도 자기가 다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다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좀 있다라는 걸 이번에 조금 경험하면서 인생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남편의 관점으로는 거의 쇼핑 정도로 느껴지니까 네. 이 남편도 진짜 힘들죠, 그죠? 네. 저러다가 완전히 정말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닌가.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나의 관점인지 일반적인 수준인지를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고 네. 일단 좀 마음을 열고 네. 그죠?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아내한테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아마 저랑 비슷한 정도 조건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이제 아이가 있고, 아내가 이제 전업주부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 저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저랑 비슷하니까 한 말씀 제가 이제 드리자면, 저는 아내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 사고 싶은 거, 너한테 필요한 거, 당신한테 필요한 건 다 해도 된다. 애한테는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 아내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별로 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안쪽으로 생활비를 늘 맞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을 좀 채워주고, 그리고 소비를 좀 줄이시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참 지혜로우신 남편은 말로 다 쓰시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이게 속이 보이면 또 너무 얄미워지기 때문에 그게 영악함으로 이제 비춰지면 안 되겠지만 네. 적절히 밀고 당겨서 그죠? 참 지혜로우시네요. 뭐. 네. 자,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끝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지금까지 가정경영연구소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